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 공간? 네, 좋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였고요. 그 중에 특별히 다 있으셨지만 특별히 도교육청 시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시설과. 그리고 또 총무과 전체 이렇게 배치하고 구성하는 거, 이건 총무과 담당입니다.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별관을 구성한 가장 주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아이들 나라고만 하지 그 다음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풍토, 아이 안 낳는 문제가, 결혼 안 하는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정자들은 계속 돈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풍토.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가해보자.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공직자들이 아침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중간에 또 아이가 궁금하면 가서 또 돌봐주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고, 이런 걸 만들어보자,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명의 아이가 여기 온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 이게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직자들로서는 제대로 채우지 않고 여유가 많이 남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들 있죠. 거기에 교원 직원들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직원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 건 오랜만이죠. 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발음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근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위엔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독일 연방의 분데스타그에도 열리고 계속해서 회의가 열려요. 근데 전체를 쭉 봤더니 2020년 초에 그런 말 했죠. 최소한 말하는 사람은 마스크 벗더라. 마찬가지로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도 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얼굴 좀 보시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늘 직원조의 인사말의 주제는 직업 그리고 사명입니다. 직업과 사명 이렇게 하면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직업 그리고 사명하면 이것은 병렬 구조입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이었다. 신속하게 그 아이를 건져냈다. 이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나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을 안고 왔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직업인이고 동시에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에게는 비공직자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 순간에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꼭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때와 장소가 나에게 맞아떨어졌구나. 이럴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면 할수록 내 삶이, 내 일이 그냥 성스러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충족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2004년 3월 12일입니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 제65조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탄핵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학부회장, 헌법재판원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항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됐죠.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한 다음에 정지됐죠. 제3항에 근거해서 정지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날이 3월 12일입니다.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휴대폰은 잘 이용하지 않을 때잖아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도 3월 15일, 16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고시계 편집장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예, 무슨 일이세요?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은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고시계에서 탄핵죄에 관한 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시계라고 하는 잡지는요. 우리나라에서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지금 이 잡지가 4월호인데 4월호면 3월 25일까지는 서점에 깔려야 됩니다. 아니 그럼 오늘이 3월 중순인데 3월 25일까지 깔리면 내가 3월 24일까지 주라는 겁니까? 그때까지 글이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쓰는 데까지 써볼 테니까 3월 25일 까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아무 선입관념 없이 말 그대로 이 사건만 본 거예요. 이 규정만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고시계에서 원했던 그 글, 고시계 헌법 특강에 이렇게 썼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더 이상 공직 수행을 위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를 하는 것이 5월 14일입니다. 3월 12일 소추결하고 5월 14일 결정을 한 거예요. 2달 정도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중대한 공직자를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를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내가 쓴 글은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글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결정 내릴 때 그때 거기에 다시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사회에서 계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학사냐 장학관이냐 과장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7급이냐 8급이냐 사무관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하면서 뭔가 공을 세우고 있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글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공명심이 앞서면 절대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저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자존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어느 기관인들 이보다 더 높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육감사에 있으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교육감으로서, 전북교육감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들은 참 자랑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작은 자존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인사만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신앙송 해야 되겠죠? 이 제목이 맞나? 네, 그냥 할게요. 저 체크하지 마세요. 향이람 동백 김행숙 봄을 기다리다 못해 추위에 피는 꽃 가장 아름다운 순간 떨어지는 꽃 쪽빛 바다 앞에서 그리움을 던지듯 바다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향이람에 동백숲 쌓아 파도처럼 날리고 울창한 숲 사이 하얀 동백 가슴 노란 봉박새의 낭낭한 쥐적임 500년 세월 거목으로 살았어도 뚝뚝 떨어져 미련 없이 지는 꽃 땅에 떨어져서도 만개하는 꽃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